그래서 168번.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은근 비품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비품 아니고 원재료예요. 왜냐면 우리 회사가 컴퓨터를 뭐 하기 위해서요? 제조. 예.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매출이 아니고 매입의 과세. 그 다음에 시능부. 차변에 부품이니까 요거 뭘로 처리한다고요? 원재료 105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105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돈은 외상으로 했죠. 외상 매입금 얼마야? 150, 1500, 1155만원. 그 다음에 169번. 업무용 화물차인데 수리했죠. 그러면은 매입에 뭐예요? 과세.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문에 세금계산서 나오면 불공 아니면 뭐라고요? 과세예요. 그래서 여기는 불공 내용이 아니니까 어떻게 처리하세요? 과세로. 그래서 매입에 과세. 그 다음에 한국공업. 전자는 부. 차변에 수리비죠. 우리 수리비 뭐라 그래요? 차량 유지비인데 500번대하고 800번대하고 구별하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앞에 보세요. 500번은 제조, 공장, 생산 이런 식으로 이게 확실히 공장과 관련된 거다라는 걸 표시해주면 오고요. 지금 여기는 보시면 공장인지 사무실인지 애매하죠. 예, 요러면 8로 쓰시면 돼요. 시험 보실 때는. 우리 실무에서는 어차피 내가 차량 번호 보면 이게 사무실 차인지 공장 차인지 알죠. 어느 정도. 그렇게 해서 실무에서는 파악하시면 되고요. 공부하실 때는 정확하게 이게 공장입니다가 안 나오면은 무조건 뭐라고요? 사무실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푸세요.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3만원. 그 다음에 뭘로 드렸어요? 현금 드렸죠. 그래서 현금 얼마요? 33만원. 그 다음에 170번 보시면 거래처인 우리 컴퓨터에 제품인 컴퓨터 본체를 1200만원에 외상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면 제품이니까 매출의 과세. 그 다음에 우리 전자는 부. 제품 팔면 무슨 매출이요? 제품 매출 얼마요? 12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120. 그 다음에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 매출금 1320. 네, 171번. 수출업체인 대한무역의 로컬 LC에 의하여 제품을 납품하고 다음과 같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대금 전액 대한무역 발행 당좌수표로 받았죠. 그러면 매입의 매출의 영세. 로컬 LC 나오면 뭐예요? 영세예요.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세요. 영세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내국 신용장, 영어로는 로컬 LC 구매 확인서 중에 몇 개만 나오면 된다고요? 하나. 대한무역부. 제품 팔았다. 제품 매출. 그 다음에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솔직히 이거예요. 대한무역 발행 수표로 받았죠. 내가 수표 발행하면 무슨 예금이요?
당좌예금. 남이 발행하면요. 네, 그래서 여기는 현금이에요. 요거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시험 볼 때까지. 그래서 내가 발행하면 무슨 예금이요? 당좌예금. 남이 발행하면 현금. 왜냐면 시험도 그렇고 회사 가셔서도 그렇고 한순간이에요. 맞고 틀리고는. 솔직히 내가 갑자기 딱 기억났을 때 이게 맞냐 틀리냐. 그리고 회사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직장 상사가 틀리면 고쳐 이러면 땡이에요. 내가 틀리면 그래 잘했어 일로 와봐. 저도 회사 다닐 때 진짜 제일 짜증 났었던 게 지 틀린 거 내가 10개 가까이 찾아줬는데 나 하나 틀렸다고 뭐 붕괴를 그따구로 하니는 둥, 뭐 붕괴 다시 배웠냐 다시 배워야 된다는 둥을 그 속으로 넌 10개 틀렸거든요. 차대면 거꾸로 썼더라고요.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전 거기 간 지 한 달밖에 안 된 사람이었어요. 그분은 10년 넘은 사람이고. 거의 20년 다 됐구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왔었다 그랬으니까. 근데 중요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몇 년 됐냐가. 그냥 내가 부하 직원이니까 뭐 해야 돼요? 안 틀려야 돼요. 네, 172번.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그러면 요거 매입의 불공이에요. 왜냐면 우리 불공 외울 때 이거 있었죠. 뭐가 있었냐면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몇 cc요? 네, 1000cc 이하는 제외라 그랬죠. 요 1000cc까지를 무슨 차라 그래요? 경차라 그래요. 무슨 차요? 경차. 근데 거기 지금 소형 승용차라고 되어 있잖아요. 소형은 1000cc보다는 위에 버전이 소형이에요. 그래서 소형 승용차라고 나오면 몇 cc 넘는다? 1000cc 넘는다. 왜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놨냐면 결론적으로 법으로는 뭐 타고 다니래요? 경차 타고 다니시래요. 무슨 차요? 경차.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이 법을 만든 사람도 경차 안 탑니다. 본인이 만들었으면 본인들이 타든가. 맞죠? 우리 보고 맨날 경차 타고 다니라면서 자기들은 더 좋은 거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이거랑 똑같은 말이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1000cc 넘으면 비싼 물건을 산 걸로 인정이 되거든요. 우리 비싼 거 샀을 때 내는 세금이 뭐예요? 개별 소비세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은 말입니다. 지금까지 시험에 2번 나왔어요. 이렇게. 몇 번 나왔어요? 2번. 그래서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보실 때 제일 짜증나는 게 똑같은 용어를 주면은 용어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데 간혹 가다가 여러 가지 용어를 쓰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거 차이점도 아셔야 되세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그래서 여기 매입불공의 제1두 승용차죠. 차량 운반고 1650. 그 다음에 대금은 전액 뭘로 줬어요? 현금 줬죠. 1650. 그 다음에 173번 여기부터는 일반 전표였었죠. 그래서 자본금을 증자하기 위해 액면금액 5,000원에 1,500 주죠. 그러면 자본금 750. 무슨 예금으로 받았어요? 네, 보통 예금 얼마 받았어요? 750. 그리고 요거는 좀 기억하고 계세요. 뭐냐면 주식으로 이익 난 거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으로 손해본 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래서 회사들이 대부분 요거 노리고 주식 발행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거 성공하죠. 그래서 주식을 비싸게 발행하면 주식 발행 초과금, 싸게 발행하면 할인 발행 차금.
그 다음에 174번. 대경주로부터 원재료를 한 달 뒤에 공급받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20만원 뭘로 줬죠? 현금 줬죠. 그 다음에 계약금 먼저 줬죠? 먼저 줬다. 현금금. 먼저 받으면은요? 네, 선수금. 그 다음에 거래처는 어디에요? 대경. 네, 175번 8월에 공장 사용분 통신비 800이 아니라 500번대 통신비 얼마예요? 네, 45,000원. 그 다음에 800번대 뭐요? 통신비 얼마요? 55,000원. 뭘로 드렸죠? 얼마 드렸어요? 10만원. 그 다음에 176번 공장 부지로 사용할 토지를 다음과 같이 매입하였다. 그중 토지 취득 관련세액은 현금으로 납부하고 토지 매입 대금은 보통 예금에서 뭐 했대요? 이체했대요. 그러면 토지 1억 560. 왜냐면 매입 시에 부대 비용 합친다 그랬죠? 그래서 취득세 사서 내는 거고 등록세 및 교육세도 뭐해서 내는 거예요? 사서 내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등록세라는 말 안 써요. 옛날엔 취득세, 등록세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취득세 합쳐져 있어요. 그 다음에 토지 취득 관련 세액은 현금으로 냈대요. 560. 나머지는 뭘로 줬대요? 보통 예금. 얼마 줬대요? 1억.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177번 거래처인 대웅주에 외상매출금 756만원을 뭘로 회수했어요? 현금. 대변의 외상 매출금 어디요? 대웅. 그 다음에 178번 곰달래 전자에 원재료 외상대금 33만원을 뭘로 지급하셨죠? 네, 현금 지급하셨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33만원. 그 다음에 원재료 샀었죠. 외상 매입금 얼마요? 33만원. 어디요? 예, 곰달래. 그 다음에 179번. 참고로 179번하고 180번이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매출의 과세의 이수의 부 대변의 제품 매출 1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요? 10만원. 대금은 현금으로 받아서 당좌에 입했대요. 그러면 당좌 예금 얼마요? 110만원. 그 다음에 180번 대경주로부터 원재료 120만원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수취했죠. 매입의 과세. 그 다음에 대경부. 그 다음에 원재료 얼마요? 120. 세금 얼마요? 12만원. 그 다음에 현금으로 12만원. 그 다음에 대금은 외상으로 했죠. 외상 매입금 얼마요? 120만원. 정리하시고
예. 그래서 이론 풀 건데 지금 이론 나눠드린 게 총 120문제예요. 몇 문제요? 120문제. 참고로 저희가 시험 한 번이 15문항이 1회예요. 그래서 총 120개니까 몇 회치예요? 8회치예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 시간 2시 50분까지 드릴 테니까 1번부터 몇 번까지요? 15번. 2시 45분까지 시간 드릴게요. 1번부터 15번까지 풀어보세요. 그 이론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만만한 동네는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 목표가 15개에서 10개예요. 왜냐면 우리가 70점 이상 합격이잖아요. 10개 맞아야 66.6점이에요. 맞죠? 100점 만점이라고 만약에 보면 15개잖아요. 그러면 10개 맞춰야 66.6점이에요. 그래서 15개 중에서 10개 이상 맞춰야 좀 안정권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많이 틀려도 8개 밑으로 떨어지면 힘들어요. 그리고 오늘의 목표는 5개 이상 맞추면 됩니다. 15개 중에서. 자, 1번 보시면 감가상각 방법 중 유형자산의 내용 연수 동안 매기 동일한에다 밑줄 치세요. 동일이란 얘기는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매번 똑같다. 몇 번이요? 3번에 무슨 법이요? 정액법. 시험 때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랑 연습이랑 틀려요. 시험 때는 이렇게 푸시면 되고 연습 때는 이것도 해야 돼요. 정액법은 취득,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뭐요? 내용연수. 그래서 얘의 특징은 매년 감가상각비가 어떻다? 일정하다. 그리고 쪽지 시험 봤었던 거는 쓰실 시간은 별도로는 안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생산량 뭐야? 비례법. 생산량 비례법은 이렇게 되죠. 취득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예정 총 생산량분의 당기 생산량. 왜 이거 이렇게 연습을 하냐면은요, 오늘은 말로 나왔지만 내일은 공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실제 공식으로 물어본 적도 한 번인가 두 번 있고. 그 다음에 정률법. 정률법 공식은 어떻게 돼요?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곱하기 정률. 그래서 원래 이론 어느 시험이든지 잘 풀고 싶으시면 문제 풀 때마다 거기에 관련된 거 뭐 해야 돼요? 정리해야 돼요. 이론 잘 푸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계속 보고 계속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중채권법은 취득 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곱하기 내용연수분의 몇이요? 2. 그래서 이론 연습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계속 정리할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맞추시려면 요게 기억나야 돼요. 우리 자본금은 주식 발행수 곱하기 무슨 가액이요? 액면가액. 그래서 거기 지문 보시면 신주 100주예요. 그 다음에 액면가 얼마예요? 만원. 그러면 얼마 되죠? 100만원 돼요. 그래서 4번은 아니에요. 4번은 110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11,000원에 발행했대요. 그러면 110만원에 발행한 거예요. 그러면 얼마 이익 난 거예요? 네, 주식으로 이익 난 거 몇 번이요? 네, 1번이에요. 주식 발행 뭐요? 초과금. 그래서 주식으로 이익 난 거는 주식 발행 무슨 금이요? 초과금. 주식으로 손해 본 건요? 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3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론 풀 때에도 프로그램을 켜놓고 계세요. 왜냐면 프로그램은 3300으로 오세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몇 번이야? 3300.
앞으로 이렇게 3번처럼 종류 물어볼 때 있어요. 그러면 여기로 가는 거예요. 계정 과목 및 무슨 등록이요? 조교 등록 가서 컨트롤 F로 거기에 있는 걸 다 치면 돼요. 한 번씩.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뭐요? 평가 2 치면은 기타 포괄 나와요. 그 다음에 2번에 무슨 수익이요? 이자 수익.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왜냐면 여기 써 있잖아요. 뭐라고요? 영업의 수익이라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시험장 가셔서도. 제가 이거 알려드리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거예요. 시험장 가서 해도 돼요? 해도 되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희 바빠요. 맞죠?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해야 될 건 많고. 그래서 시험장 가셔서 이거는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원래 제일 좋은 건 이게 제일 좋아요. 딱 지문 보고 1번에 매도 가능 증권 뭐요? 평가 이익이네. 그러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고 자본이야. 정답은 2번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의 이자 비용은 영업 외비용. 4번의 선수금은 유동부채.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2번. 근데 이게 안 돼요. 저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거의 90% 이상 외우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구별하는지를 아니까 되는데 우리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컨트롤 F로 뭐 하세요? 치세요. 그래서 종류 물어보면 컨트롤 F로 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에 뭐요? 이자 수익. 그 다음에 4번. 4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수익 인식이나 무슨 인식이요? 비용 인식. 수익 인식, 비용 인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익 인식은 실현주의고요. 실현주의고요. 비용 인식은 발생주의예요. 설명은 드릴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실현주의는 실현되면 처리하는 거고요. 발생주의는 뭐 하면은요, 발생하면 처리하는 건데 이 뜻이에요. 어떤 뜻이냐면 올해 건 언제 처리해요? 올해. 내년 건 언제 처리해요? 내년에. 그걸 이렇게 어렵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 발생했으면 언제 처리해라? 올해. 내년에 발생했으면 내년에.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어느 회계기간에 처리할 거냐. 그래서 실현된 해당 연도에 처리해라. 발생한 해당 연도에 처리해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어느 회계기간에 귀속될 것이냐. 정답은 1번. 5번 틀리시면 안 돼요.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1차 목표는 외운 거 안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그런 것들은 꼭 맞춰주셔야 돼요. 우리 재무제표의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그 다음 뭐요? 주석. 그래서 정답은 3번, 4번. 3번도 없죠? 4번도 없죠? 네, 이런 걸 복수 정답이라 그래요. 참고로 시험 때 하나밖에 선택 못해요. 네, 그래서 두 개를 선택을 못하니까 둘 중에 하나만 맞추면 맞춘 겁니다. 1번, 2번 선택하신 분만 틀린 거예요. 안 풀어도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모두 정답이라고 할 때 있어요. 그때는 안 풀어도 맞은 거예요. 모두 정답은. 그래서 모두 정답이 많이 나와야 우리한테는 좋은 거죠. 현재까지 최고 점수는 7점 준 적이 있어요. 모두 정답. 세 문제 잘못 내갖고 7점이 그냥 풀었든 안 풀었든 다 갖고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원래 시험이 쉽게 나오지 않았었는데 7점 줘서 합격률이 그때 40% 가까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번 이것도 틀리시면 안 돼요. 이거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외워서 푸는 거. 우리 이익잉여금의 이익 준비금이랑 끝에가 적립금. 그래서 제가 왜 외우라고 했는지, 왜 암기를 강조했는지 문제를 풀면 풀수록 이해돼요. 현금 배당의 몇 분의 몇? 10분의 1. 자본금의
2분의 1까지. 그래서 정답은 3번. 맞죠? 준비금하고 적립금 빼면 이렇게 푸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가서 컨트롤 뭐야? F. 3번에 주식 발행 무슨 금이라 그랬어요? 초과금. 그럼 여기 보세요. 요 위에 무슨 잉여금? 자본잉여금. 아니면 이렇게도 찾을 줄 아셔야 돼요. 여기 앞에 보면 몇 번이죠? 341번이에요. 여기 있어요. 341번. 그러면 무슨 잉여금? 자본잉여금.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프로그램 할 줄 알면 유리해진다고. 왜냐면 100% 내 머리로 푸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럴 때는 있습니다. 이거 쓰는 거 하나도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많이 나오면 3, 4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시험은 복불복이에요. 왜냐면 내주시는 분이 나 몰라도 맞출 수 있게끔 내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합격률이 올라가는 거고, 내가 알아야만 맞추게끔 내야 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합격률이 좀 떨어져요, 실제로도. 그 다음에 7번 저쪽에다 밑줄 쳐주세요.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무슨 법이요? 보충법. 그 다음에 대손 삼각비하고 기타의 대손 삼각비. 대손 삼각비는 매출, 채권, 외상 매출금하고 과드럼. 얘는 판매비와 모여 관리비. 그 다음에 기타는 매출 채권이 아닐 때 대여금하고 미수금, 영업 외 비용. 되셨습니까?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못 받은 돈이 얼마 있었대요? 20만원 있었대요. 얼마요? 20만원. 그 다음에 준비되어 있는 건 얼마 준비되어 있죠? 15만원 준비되어 있어요. 얼마요? 15만원. 그러면 얼마 부족하죠? 5만원 부족하죠? 그래서 5만원 부족한 거는 요걸로 처리하는 거예요. 요 둘 중에 하나. 근데 지금은 매출 채권이니까 뭘로 처리하는 거예요? 대손 삼각비.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래서 모자른 것만큼만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법이라고요? 보충법. 그래서 내용은 20만원 못 받게 됐는데 준비된 게 얼마밖에 없다고요? 15만원. 그러면 얼마 부족하다? 5만원. 그래서 부족한 만큼 채워주는 걸 무슨 법이라 그런다고요? 보충법. 그래서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부족한 만큼.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그 다음에 8번까지 풀고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거 풀고 또 문제 풀 시간 또 드릴게요. 8번은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죠. 요거 좀 쓸 게 많아요. 앞에 잠시만 보세요. 그렇게 자주 내는 편은 아닌데 한 2, 3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1번에서 8번까지가 재무회계예요. 무슨 회계라고요? 재무회계. 그래서 재무회계가 8개, 그 다음에 과거에는 원가가 5개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원가가 4개 나와요. 부가가치세가 3개 나오는데 8개에서 4개는 맞춰야 돼요. 목표는. 이쪽에서. 몇 개 맞춰야 된다고요? 4개 이상. 네, 당연히 다 맞추면 행복은 합니다. 다 맞추기는 쉽진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재무회계는 남 보여주는 게 주목적이에요. 누구요? 남. 그래서 모든 게 다 정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그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랑 둘 다 총액주의예요. 무슨 주의요? 총액주의의 뜻이 뭐냐면 총금액으로 쓰란 얘기예요. 근데 자본만 상계 처리합니다. 자본만 무슨 처리요? 상계 처리. 요거는 전산 세무에서 많이 나와요. 상계 처리는 요 세무할 때 배우실 건데, 요 총액주의가 뭐냐면 이게 총액주의예요. 만약에 외상 매출금이 1,000만원 있었어요. 얼마 있었어요? 1,000만원.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이 700만원 있었어요. 요렇게 보여주는 걸 총액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300만원이야. 요렇게 보여주는 걸 순액주의라고 해요. 일명 순수한 금액 가지고. 그러니까 얘네 둘을 뭐 한 거예요? 뺀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냐면 요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받을 게 얼마 있네?
1000만 원 있네. 갚을 게 얼마 있네? 700 있네. 그러면 1000만 원 받아서 700 내면 얼마 남죠? 300 남죠. 그러면 이 회사는 좋은 회사야.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돈 못 받으면 어떡하지? 돈 못 받으면 이거 갚아요? 못 갚아요? 못 갚아. 그럼 이 회사는 좋은 회사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받을 것만 300 있네? 그럼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예요? 좋은 회사야. 라고 잘못 오해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회계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총금액으로 줘. 그러면 판단은 누가 할 거예요? 이 회계 장부를 보는 사람이 알아서 뭐 할 거다? 판단할 거다. 그래서 저처럼 이 회사는 불안해. 왜냐면 돈 못 받으면은 돈 못 갚을 수도 있죠. 못 갚으면 부도날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10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700 갚아야 되네. 그러면 돈 남으니까 좋은 회사야.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 판단을 그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금액으로 써줘라? 총금액.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죠. 그래서 구분해서 표시해야 돼요. 자산부채 자본으로 나누어서 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계산서죠. 계산이니까 구분해서 뭐예요? 계산해요. 그 다음에 유동성 배열법. 그래서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유동성 배열법은 현금화가 빠른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할 때 유동 먼저 얘기하죠. 왜냐면 이게 순서대로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할 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라고 표현하죠. 이것도 순서예요. 그래서 그 순서라는 게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내 거 먼저 쓰고 1년 이후 거는 나중에 쓰도록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1년 안에 게 바쁜 거예요? 1년 이후 게 바쁜 거예요? 1년 안에 게 바쁜 거죠. 그러면 빨리빨리 할 거를 위에다 올려주면 보는 사람도 편하잖아요. 나 바빠. 그러면 어디 거 위주로 보면 돼요? 위에 거 위주로. 왜냐면 얘네들은 빨리빨리 할 거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사라질 것들을 어디에다 써줘요? 위에다가, 위쪽에다. 그래서 유동이 항상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비용은 무슨 주의라 그랬죠? 발생주의. 그 다음에 우리 몇 년 기준으로 많이 나눠요? 1년 기준. 그 다음에 수익은 실현주의. 그 다음에 잉여금 나누라고 되어 있는데 자본잉여금이 있고 이익잉여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본잉여금은 주식해서 남은 돈이에요. 뭐해서요? 주식. 이익잉여금은요? 일에서 남은 거예요. 뭐해서 남았다고요? 일에서 남은 거. 그 다음에 돈 벌려면 뭐 써야 되죠? 돈 써야 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수익비용 대응이라고 합니다. 뭐라 그래요? 수익비용 대응. 그래서 우리가 돈 벌려면 뭐 써라? 돈 써라 라고 이야기해요? 안 해요? 해요. 돈 안 쓰고 돈 벌 수 있는 거 있다 없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맞잖아요. 내가 취업을 하고 싶어. 그러면 옷 사 입어야죠. 맞죠? 취업됐어. 교통비 들어가죠. 밥값 들어가죠. 여러 가지 돈들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 투자 안 하고 돈 벌 수는 없어요. 그리고 혹시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함께 해요. 근데 없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가짜는 써라 쓰지 말아라 쓰지 말아라. 왜냐면 이거 남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짜를 보여주게 되면은 그 다른 사람이 외부 정보 이용자가 오해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가짜 계정은 총 3가지예요. 현금 과부정. 그 다음에 가지급금, 가수금. 얘네 다 가짜예요. 왜냐면 돈이 많은데 왜 많은지 몰라. 왜 부족한지 몰라. 가지급금, 돈 줬는데 어디 쓸지 몰라. 가수금, 돈 받았는데 왜 받았는지 몰라. 그래서 모르는 거는 쓰지 말아라. 왜요? 잘못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그리고 찍을 때 찍더라도 3번의 구분 계산이죠. 4번의 구분 표시죠. 그러면 몇 번 아니면 몇 번이 확률이 높아요? 3번 아니면 4번이 확률이 높죠.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손익 계산서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정답은 계산서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러면 몇 번만 남아요? 4번. 그래서 찍을 때 찍더라도 제 찍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면
맞는 것을 찾으시오 그러면 지문에 있는 글씨랑 똑같은 애가 있으면 그놈이 답일 확률이 높아요. 그 다음에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러면 지문에 없는 게 답일 확률이 어때요? 높아요. 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근데 이건 확률 싸움입니다. 근데 거의 보면 그렇게 해서 찍으면 한 8, 90% 맞긴 해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3시 15분부터 그 뒤에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일 들어갔나 확인 좀 해.